네, 이번에 이제 주역과 카발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태양 카드 더 선, 카발라 패스 경로는 이제 30 경로 9번에서 8번, 에서드에서 호드, 기초에서 이제 장엄 일로 가는 30번 경로가 태양 카드. 요거에 대한 것과 이제 요게 이제 주역으로 보면은 말 그대로 요 태양 지평선 위에 태양이 쓴 화지진이라고 해서 이제 그거랑 같이 매칭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카발라 패스 경로에서 얘기하는 이제 태양 카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주변에 이제 정원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정원으로. 그리고 요 정원은 장미, 장미의 열정. 그 다음에 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딱 윤곽이 돼 딱딱 윤곽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이게 돼 있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정원이라고 하면 어느 하나의 그 울타리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30 경로라고 해서 30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문으로 들어가는 새롭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얘기는 하는데, 새로운 시작 자체가 여기 이렇게 딱딱 각진 거 자체는 보면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밝음을 얘기를 하고, 주역으로 보면 양이죠, 양. 그 다음에 반대로 카발라에서는 반대가 이제 달이잖아요, 달. 달은 아무래도 내면적인 거고, 순수하게 자기 이제 내면적이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과 반대로 이제 자기 이성보다는 이제 막 감성을 위주로 한 거에 비해서 이제 말 그대로 태양 카드는 실질적으로 이성, 그리고 밝음, 양의 길, 이렇게 볼 수 있고, 태양 카드가 이제 수비학적으로는 19번째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18번째 이게 문카, 18번째가 문카드였나? 19는 1 더하기 9, 10. 어쨌든 또 1.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 완성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우리 경로로 보면, 여기 보면 기초, 예스도 기초가 하나의 새로운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하나의 완성이자 시작이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게, 요런 거를, 요런 시작을 안 뜻하는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10번 카드인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완성과 함께 또 다른 시작을 가지고 있으며, 태양 카드에서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완성을 맞이했습니다. 한 바퀴 돌고 나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게 이제 주역으로 보면 지천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태양 카드에서는 그 전에 그 자기 감성적인 측면으로 내면으로 들어갔었잖아요. 달 카드에서처럼. 달카드에서처럼 새롭게 내면에 새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자기 내면과 외면을 통합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나타나는 게 이제 태양 카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전 카드인 18번 달카드에서 깨달음의 직전까지 와 있었다면, 19번 태양 카드에서는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운명의 수레바퀴에서는 수레바퀴 완성과 이동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태양 카드에서는 태양의 완성과 성취를 뜻하며 말이 이동을 뜻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말, 그죠? 태양 말이, 더군다나 이제 백마를 탄 아이가 있고, 아이가 이제 순수함, 새롭게 시작하는 순수함, 이성을 나타내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해바라기들은 어떻게 보면 해바라기들은 다 해를 바라보고 있는 추종자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한쪽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기적인,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짝사랑 이런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태양이 유난히 크죠. 다른 에서 나오는 이 카드에서 나오는 태양보다 좀 유난히 크고 이렇게 많은 빛을 방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손에는 아이가 감당하기 좀 힘들 만큼의 큰 휘장을 두르고 있어요. 그죠? 휘장을 두르고 있다고는 건 어떤 장막을 두르고 있다라고 하면 새롭게 하나의 장막을 깨고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이제 내포되어 있다. 불교에서 보면 기독교에서 보면 이제 장막 성전의 그 하나의 예수가 탄생하면서 장막이 찢어지고서 나아가는 것처럼 그 하나의 휘장막을 뚫고 새로운 세계에 나아가고 있다. 그런 것들 그냥 감시하고 있다. 어쨌든 태양은 완성과 성취. 뭐 태양 카드가 나왔다고 하면은 뭐 좋다. 그냥 이렇게 웬만하면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충만한 에너지. 말 그대로 이게 빨간색 정열. 아까 장미처럼 열정을 갖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거. 뭐 추진력도 갖고 있고 새로운 목표를 향한 의욕을 암시하고 있다. 어린아이는 시작의 뜻, 순수함, 무한한 잠재력. 붉은 깃발은 태양과 같은 열정, 순수성을 뜻한다. 해바라기는 태양을 더욱 부각시켜주는 존재이며 강렬한 태양을 강조해주고 있다. 여기서 담벼락은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그런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가 넘어야 할 어떤 장애물로도 해석한다. 이성적으로 새롭게 들어왔지만 그 안에서의 테러움,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이게 규격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잘 짜여져 있는 이런 그림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잘 짜여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성적으로 그런 것들 다 통합하고 나서 이제 새롭게 자기 이성적으로 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어떤 몽환적인 느낌보다는 이렇게 질서 있게 잘 짜여져 있는 약간 이런 이미지가 이제 그런 관문으로 보여지는 패스ing 언어가 그렇게 이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여기서 보면 동상이 이렇게 새 해서 이제 새롭게 나가는 방향성을 암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소드 기초고 여기 보면은 초승달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카드의 그런 감성적인 기운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롭게 달 입장에서는 이제 초승달이 되는 이런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태양 카드에서 그 특징은 말 그대로 태양하고 메쉬는 이런 표양 모습인데 이제 머리를 뜻해요. 머리. 아까 머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성적인 거. 그다음에 그런 걸 암시하는 거. 그다음에 8번 호드 장엄은 머큐리, 수성.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좀 더 여기서 볼게요. 예서드는 이제 9번째 길은 순수한 지성이니 그것이 새는 법들을 정화하고 새로운 설명의 구상에 입증하고 교정하고 그것들의 단일성을 배분하기 그것들은 축소나 분열 없이 그 단일성과 결합되어 있느니라. 시나다 엘 하이 라고 하는 이게 신의 이름인데요. 이거는 뭐 힘 있는 여호와, 힘 있는 하나님,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그 내용들을 보면, 토기장이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빚을 때, 빛의 흐름이 예치라를 채웠고, 비로소 세 번째 삼각형이 완전한 모습이 드러난다. 여기 이제 세 번째 삼각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매일 밤 우물 앞에 나란히 앉아 스크라잉, 날카롭게 우는 세 존재가 있는데, 검은 로브를 입은 자는 과거를, 회색 로브를 입은 자는 현재를, 다주색 로브를 입은 자는 미래를 본다. 여기 어떻게 보면 하나의 휘장을 얘기를 하는 게 지나왔던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같이 어떻게 보면 층층이 나눠져 있는 게 약간 그런 걸 내포하는 건지.
아스트랄 차원의 마법 능력. 이게 마법의 삼각형이잖아요. 네. 아스트랄 차원의 마법 능력, 특히 사이킥 버전의 비밀을 알고 있다. 초보 마법사가 자스민 차를 선물로 준비하고 그들을 찾아간다면 분명 멋진 마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 영역의 힘을 대표하는 자는 물 원소의 대천사 가브리엘이며 달과 은이 이 세피라에 상응한다. 신의 이름은 샤다엘 하이. 여기는 샤다엘 하이다. 그는 누구인가? 그는 에소드이다. 에소드는 그러니까 어떤 기초 오 이게 어떻게 가운데 이제 통합된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통합된 자리면서 이제 말코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새롭게 어떻게 보면 통합된 자리가 그 음양이 합쳐져 있는 게 여기가 이제 6번이 수화 기제 주역계로 보면 수화 기제에 합친다라고 보면 여기 에서들은 지천태 천지비 괴로 해서 새롭게 어떤 시작과 끝 뭐 이런 거가 이제 봄의 시작일 수도 있고 그죠? 지천태면 새롭게 봄이 시작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뭐 이런 거를 같이 이제 연상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소드는 기초를 의미한다. 마법적 이미지는 아름답고 매우 강한 벌거벗은 남자를 나타낸다. 생명나무 위에 위치는 균형의 기둥. 가운데 아까 가운데 기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닥을 향하는 위치에 있고 관련 문구는 9번째 경로는 순수한 지성을 부른다. 방출된 것을 정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법사 카드 이제 9번 배웠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화하는 거죠. 거기서는 이제 자신의 내면들을 다 정화하려고 하는 거, 그죠? 그거 얘기를 했었고, 그들이 이제 자신의 표현물을 설계할 것을 검증하고 바로 잡으며 설계된 대로 축소나 브리치 없이 통일성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통일성을 부여하면서 건축과 설계한 그림들이 이제 이런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죠. 이런 통일성 있게. 그리고 자기 순수한 지성으로 어떤 각지게 이렇게 딱딱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이미지가 같이 내포되어 있다. 신의 이름은 샤다엘 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를 한다. 대천사 가브리엘, 강한 남자, 신의 영웅, 천사단은 케루빔, 강한 자, 먼데인 차크라는 레바나, 달이고 약간 초승달 얘기죠. 초승달. 이제 영적인 체험은 예, 우주의 기계 장치에 대한 비전. 미덕은 독립성. 이제 새롭게 순수하게 자기가 태양 나오면서 말 그대로 창조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악덕은 게으름. 소우주의 상징점은 예, 생식기관. 상징은 예, 초승달. 그다음에 낫, 원형낫. 이미지가 이제 같죠? 예, 샌들, 정원, 낫. 타로카드 9번. 9번은 이제 위대한 힘. 9번은 이제 완성에 대한 개념이 가장 크죠? 네. 그 다음에 컵으로는 물질적인 행복. 소드는 이제 봄 기운이죠. 이제 절망과 잔혹을 얘기했어요. 펜타클은 이제 금 기운.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익. 행성은 달. 색은 바이올린 백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SOD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 그러니까 은유적인 것들이라든가 이런 비유적인 이런 개념들이 이제 요거 이게 SOD 개념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는 이제 8번에 대한 거는 8번은 호드, 영광, 장엄을 나타낸다. 토라에 대한 논증으로 열띤 토론이 한창인 랍비들의 혀는 달궈진 지성이여라. 철학의 해빙이여 견고한 카발라 성전을 설계하라. 우리가 토론할 자 현자의 낙타를 먹어라. 오렌지의 맛이다. 서로의 철학을 내뿜어 경쟁자의 턱수염을 찔그러뜨린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재단 숯불 위에 앉아 이론을 증명하리라. 진정한 오아시스를 찾으시오. 불타는 사막의 건조함이여 내 배꼽 속에 고인 땀이 바로 오아시스요. 검증의 대가로 검은 사막이 랍비를 새까맣게 삼켰다.
완벽히 분석하는 지성, 여성 원리의 수동성, 모든 오컬트의 이론을 상징하는 이 세피라는 공의 기둥 꼬리에 위치하며 불원소의 대천사 미카엘이 이 영역을 관장한다. 수성과 수온이 이 세피라에 상하며 신의 이름으로 엘로임 저바오트가 있다. 그는 누구인가? 그는 호드이다. 여기서는 이제 순수한 감성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인 것, 지성의 힘, 그리고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새롭게 모든 것이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하고 세상에 나오면은 그 기존에 자기가 쌓았던 지성으로 자기 지성을 이제 주장하는 거잖아요. 얘기하기 주역에서 보면 이제 몇 개인 거고 말 그대로 뭐 천수송이라고 해서 천수송은 그다음에 수천수로 배워서 익혔다라고 하면 이제 천수송 나가기 때문에 서로가 시비거리가 되고 싸우는 거고 그런 건기의 어떤 이성적인 것들을 펼치는 이런 장이 되기 때문에 장엄, 호드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 이런 얘기한다. 호드, 장엄, 자웅동체 이미지는 자웅동체. 헤르메스, 수성, 헤르메스 머큐리 얘기를 하죠.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자식.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위치는 공유의 기둥, 발의 위치. 관련 물구는 여덟 번째 경로를 가리켜 절대적인 지성 또는 완벽한 지성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곧 근본을 아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팔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사방팔방으로 이제 다 이제 완벽하게 이제 밸런스를 가장 잘 유지하는 게 이제 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게둘라의 은밀한 곳이 그의 근원이다. 바로 여기서 그의 에센스가 방출되는 것이다. 신의 이름 엘로임 체바오트, 즉 만군의 하나님. 대천사 강의와 지혜의 왕자 미카엘, 신 같은 자. 천사단. 천사는 이제 베니 엘로임으로 신들의 자식들 혹은 모든 원소들의 왕들. 그러니까 팔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하나의 뭐 원자 단위라고 하면 그 원자 단위를 전자까지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게 이제 팔의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왕들이라는 표현이 그런 게 같이 메커니즘이 통하지 않나. 먼데인 차크라, 코아브, 수성, 헤르메스. 헤르메스가 뭐 머큐리, 63, 수화, 테카혁. 왜 테카혁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다음에 영적인 체험은 이제 광의의 비전, 미덕, 성실함, 악덕은 불성실. 소우주 상점은 허리와 다리. 또 이거는 이게 이제 생식기고 이제 허리와 다리라고 해요. 아까 이제 설명하면서 서로가 나와서 자기가 주장하고 막 이런 게 이제 새롭게 나온 게 주역으로 뇌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리와 다리 아니 다리가 또 이제 뇌계 시작을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상징, 이름, 주문, 에이프론. 타로 카드는 8번. 심벌은 two snakes entwined. 이거는 뭐 헤르메스 지팡이를 얘기하죠. 두 마리의 뱀, 헤르메스 지팡이. 금속은 순과 돌. 그러니까 지식, 현자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자의 돌처럼 관련시자, 헤르메스, 이집트, 토트, 지식의 신, 무정돌의 스승, 몸은 다리와 허리, 마법 체계, 과학, 종교, 관리 체계. 어제 뭐였죠? 최초의 공국의 원자 갑자기 책
한우. 예, 안우 그 작가님 와가지고 얘기했을 때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여기 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물질로 구현돼서 나오기 전에 단계거든요. 말코트 새롭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안우처럼 어떤 뭐 체계가 완성된 그 궁극의 원자라는 이런 개념 자체, 물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게 그 우리 의식들을 정리를 해서 정리가 된 게 나와서 표현하는 게 물질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우리 마음속의 어떤 의식들에 대한 것들이 체계들이 이제 정리되고 이런 단계가 이런 개념이 이제 같이 있는 거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 음양이 화합하고 나서 그것들이 정리돼서 이제 나오는 단계가 이게 마법이 구현되는 거니까 마법이 구현되는 단계에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물질들이 나오는 단계에 대한 개념이 이런 이런 마법 체계, 과학, 종교 관리 체계라는 거였지 어떤 말 그대로 이런 생각들이 이제 구현돼 가지고 물질화되기 위해서 나오는 단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카발라적인 이런 것들이 그런 에너지 파동들에 대한 흐름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흐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어제 얘기한 아누라고 하는 공국의 물질들이 나오는 게 다 그런 단계적인 개념이 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쪽에 여기가 요 단계에 대한 그런 게 이제 의미적으로 같이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요걸 이제 주역교로 살펴보면은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화지진은 예, 위에는 화계, 그죠? 밑에는 땅, 본토, 그 땅 위에 그러니까 지평선 위에 태양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모든 게 이제 밝아지는 걸 얘기해. 밝아진다. 이렇게 뭐 어떤 것들이 뭐 상승한다. 그 흔히 표현하기는. 그다음에 다른 식으로 보면 지풍승계가 이제 그런 거 또 이제 위에는 지풍승이라고 해서 위에 풍계가 있으면은 땅을 뚫고 바람이 올라오는 모든 땅 속의 자연의 소리들이 이제 올라와서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풍이라는 게 삼팔목 우리 목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목의 입장에서 보면은 땅을 뚫고 이제 새롭게 세상으로 나오는 게 목. 그거는 이제 급격한 상승을 얘기를 하는 거고 화지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그다음에 주역의 또 상승을 얘기하는 게 상승보다 이제 풍산점기가 있어요. 풍산점. 풍산점은 이제 산 위에 이제 풍목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풀초가 그 풀이 그 산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점진적인 변화, 가장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게 이제 풍산점기고 어쨌든 간에 이제 주역은 일단 뭐 요거로 봤을 때는 그죠? 태양이 가장 큰 이미지로 보면 여기들은 새롭게 이제 기초 위에 장엄하게 빛나는 이런 태양들이 떠오르는 것처럼 화지진께는 이제 떠오른다. 그래서 화지진은 건우 예 용병 마번소 3일 주일 3점 계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말이 나왔네요, 그죠? 똑같은 이미지로. 화계 자체가 이제 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태양 자체가 말을 상징하기도 하고. 지는 지냐다. 명출지상. 그 밝음이 땅을 뚫고 땅 위에 이제 올라왔다. 순이 여호 대명. 그게 곤기가 이제 순하게. 곤기가 상징하는 게 순한 걸 얘기 상징하는 거거든요. 순한 덕으로 해서 그 큰 밝음이 걸려 있다. 이 자체가 이게 이제 걸릴 있게자고 하잖아요. 있게 이제 걸릴 있게 말 그대로 큰 밝음이 이제 걸려 있는 상이고 유진이 상행한다. 유진이 상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게 보면은 궤변으로 보면 이게 이제 두 개가 바뀌면 사요하고 오요가 바뀌면 이제 풍지관계거든요. 풍지관계에서 이제 사요가 이제 올라와서 그 사요의 자리는 임금 밑에 제후의 자리인데 이제 제후가 올라와서 이제 새롭게 또 다른 이제 제후국을 건설하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유진이 상행한다. 치용 그래서 강우 용변 마번서 하고 주일 3점야라. 그리고 제후가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강우가 되고 강우에게 이제 이때 왕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후에게 이제 말을 주고 말도 뭐 서너 번 여러 마리 그런 마리를 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새롭게 이제 제후에게 이제 왕이 얘기한 것처럼 제후 입장에서는 밑에 있는 본토 오늘 이제 많은 백성 무리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백성에게 또 주일 3접 그러니까 주일 3이라는 숫자가 이제 여러 번. 어떻게 보면 완성의 단계가 3이 최초의 그 완성의 단계가 3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낮 동안에 3번 접해라. 자주 이렇게 백성들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고 어쨌든 상할 요게 재밌어요. 상전에서 여기 명출지상이 진리 군자는 자소명덕하여라. 그러니까 이 괴를 통해서 이제 자소명덕 스스로 밝힐소 밝은 덕을 밝혀라. 내 스스로의 밝은 덕을 밝혀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화지님께서 보면 이 새롭게 태어난 아이가 여기서 새롭게 태어난 아이가 이제 새롭게 어떤 것을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장엄에서 보면 서로 간에 내가 옳고 나의 지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의 철학을 서로 뽐내면서 이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옳다 이렇게 싸우는 거 하는 것처럼 그거는 내가 스스로의 그 자소명덕을 밝히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이 이렇게 지구 와서 돌지만 그 자리에 있는데 이제 그 태양 자체는 그대로 밝아 있는 건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게 낮과 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밝은 덕을 밝혀라. 그런 개념, 요게 이제 자서명덕에 대한 개념이 그 효사에 주로 이제 다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말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보면 앞으로 진취적인 자기가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방향성을 얘기를 한다라고 여기서 이제 표현해 드렸잖아요. 그죠? 에너지와 어떤 추진력을, 그러니까 새롭게 제후국을 임명을 했으니, 제후국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이제 추진력 있게 하라. 응? 그거를, 그 얘기니까, 그런 의미로도 이제, 그런 의미로도 이제 같이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근데 초육은 보면 이제 진여체여. 이게 진은 말 그대로 화지지는 이제 나아가는 거니까. 다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 꺾인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르게 하면 길하다. 망부라도 여하나 무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초요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가 양자리잖아. 내 자리가 자설명덕이니까 나의 스스로 자리가 양자리이기 때문에 나가려고 이제 뇌계로 딱 했는데 뇌계의 반대는 요거잖아요. 요 2, 3, 4효가 이제 간계거든요. 그쳐라. 나가려고 했더니. 그렇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는데 꺾인 거죠. 그리고 말 그대로 요 사효가 서로가 응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사효 자체가 안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효를 보면 진여 석서 정려라고 써 있어요. 석서는 얘는 이제 나아감에 있어서의 석서는 이제 다람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람쥐. 여기서의 다람쥐는 의심이 많다. 의심이 가장 많은 동물이 다람쥐를 얘기해요. 산다람쥐.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은 얘도 자서명덕을 하기 때문에 얘 내 음자리의 양이잖아요. 내가 보니까 나도 음자리 양이기 때문에 너도 양자리 음인데 나도 나 자신을 못 믿겠는데 내 자신도 받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너가 나오려고 하는데 뭐 밝겠냐라고 해서 의심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믿음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이렇게 넉넉히 가져라. 그래야 허물이 없다. 왜냐면은 이 당시에는 저기 더군다나 초요의 자리고, 초요의 자리에서는 일반 백성대장인데,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치러, 입사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시험 봤는데, 뭐가 문제냐. 일단은 뭐, 자서명덕이니까 내가 그럴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지 먼저 봐라는 얘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된더라도 뽑는 사람이 안 뽑아주는 거니까. 네? 그냥 안 뽑아주니까 이렇게 그럼에도 이제 계속 스스로 이거는 뭐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아니거나 때가 아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야 허물이 없다는 얘기고 이혼은 이제 두 번째 음의 음자리 자기 발을 바르죠. 그럼에도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 수, 여, 근심 숫자죠. 근심이 많다. 왜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자소명덕을 보면 다 이게 자리에 대한 게 얘만 자기 자리, 음의 음자리에 바른 거고 나머지는 다 일요, 여기 양인 자리인데 음이고 여기도 양자리의 음이고 여기를 음자리가 다 맞아. 그러니까 진실로 그러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걱정이 많은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르게 하면 길하다. 수 받는다. 그러니까 자애로운 거. 여기 자애로운 계복. 계복은 이제 경복이라고 불수 큰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왕모로부터. 네? 오요로부터 큰 복을 받는다예요. 그러니까 오요가 서로 응해서 라기보다는 그래 너가 이게 여기는 이제 지방의 현인들이고 모든 것들이 여기 이끌어주는 중의 자리고 그런 그러니까 그러한 위치라든가 이런 거를 알아준다죠. 알아줘서 나중에 여기 왕모로부터 큰 복. 여기서는 이제 왕이 이게 음요로 표현했으니까 왕모라고 표현한 거예요. 음요로서 큰 복을 받을 것이니 그렇게 한다. 바르게 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 이제 사면은 중륜 해망. 무리중자 맞죠? 똑같이 이제 이것도 이제 곤괴의 특성이 많은 무리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게 3요하고 4요 사이는 항상 이게 선우천의 경계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실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 이 무리들이 나아가게끔 밀어준다. 넌 곧 있으면 나갈 거다. 우리가 이제 괴사에서 유진이 상행하는 꾀라고 했어요. 그래도 유가 나아가서 상행하는 꾀니까 여기서는 이제 1, 2, 3 무리들이 다 믿어준다. 너가 나아갈 거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말 그대로 여기 상전에 보면 그 뜻이 상행이다. 중륜지는 뜻이 상행이다. 그 후회가 없다. 사요는 아까 설명했듯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들이 많다요. 바로 그렇게 그래서는 이제 바른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고집을 하면 위태롭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요는 후회함이 없다. 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요도 마찬가지로 임금의 자리고 근데 그렇지만 자리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득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 여기는 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그대로 왕 하면 기라고 불리함이 없다. 오요는 그대로 끝까지 갔어요. 화계의 특징이 항상 뭐 전쟁 이런 거와 관련돼 있거든요. 화라는 거는 끝까지 가서 진기가 그 뿌리가 근데 양이 오니까 끝이면 딱딱한 데가 이제 뿌리라는 표현이 항상 이거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진기가 유용 버릇 여길 무구 정기 말 그대로 까지 가서 그 읍을 벌하는데 써라. 위태롭지만 길하다. 허물이 없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한다면 인색하게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그 유용 버릇은 그 도가 빛나지 않는 것이다. 화라는 자체가 문명, 밝음, 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라든가 전쟁보다는 내부적 문명함을 써서 활의 서합에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활의 서합에서 산합이 그래서 이제 그 문명함으로 모든 거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하는 거, 버릇을 하는 거는 뭐 좋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좌소명덕 개념으로 보면은 읍이라고 하는 거가 한 지역의 중심지를 얘기해요. 센터, 중심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인체로 비교해 보면 내 마음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자리. 자기 내 심성.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말 그대로 그 내면을 다시 한번 밝히는 스스로 밝혀봤을 때 그런 거지만 자기 자리가 끝까지 가도 자기 자리를 못 찾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내부적인 이런 거를 좀 반성하라는 의미가 이제 이게 오요가 깔려있는 진기의 의미고. 이게 이제 화지진으로 보면은, 어쨌든 요거랑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이성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머리를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비교했을 때는 이제, 여기는 두 가지 그 차이점은 이제 순수하게 새로운 시작을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시작 자체가 이제 자기 내면적인 것들에 자기 자리, 도덕적이면 도덕적이고, 아니면 뭐 얘기를 하겠지만, 그 내면의 것들을 먼저 이제 정리를 하고서 그 위치에서 이제 모든 거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전계가 이제 지화명의계인데, 지화명 그냥 해놔라. 일단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태양 카드가 봤을 때. 근데 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명의계는 말 그대로 이제 이자는 이제 밝음이 상처받는다, 그죠? 그러니까 태양이 땅 위에 올라간 거고 명출지상이고, 말 그대로 땅 밑으로 태양이 들어간 거. 그래서 이제 발급이 상처받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간정으로 해야 이롭다는 거죠. 어려울까?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네, 말 그대로 어렵고 바르게 해야지만 이롭다. 그러니까 명의 있게는 이제 주께는 36번째 게 일제 36년 동안에 이게 어둠이 갇혀 있는 뭐 그런 거라고도 같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암울한 시기, 그런 거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자가 큰 대자, 활궁자, 아까 얘기한 대로 헤르메스 지팡이랑 같은 얘기죠. 이게 영이 이께가 상징하는 게 큰 대자의 활궁자가 헤르메스 지팡이랑 뭐 같은 걸 얘기를 하기도 하고. 대궁기상, 빈몸 활성화가 원래 이께를 얘기를 하잖아요. 대인이 말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제 이께의 상이고. 그래서 이제 단활 보니 그 밝음이 그 땅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는 게 명이께다. 안에는 내는 이제 문명함으로 밝고 바깥은 으순한 덕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문명함을 곤께로 써라 이거거든요. 그죠? 문명함을 곤께로 쓴다는 게 여기서 얘기한 대로 이제 어두울 해자, 예? 어둡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 밝음을 어둡게 사용하라.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구냐? 문왕이 그랬고, 여기서 보면 기자가 그랬다. 그러니까 문왕은 옥에 갇혀가지고, 그죠? 옥에 갇혀가지고 주역을 괴사를 쓰신 거고, 이제 기자는 홍범구주라고 해가지고 이때 홍범구주라서 오행의 덕을 이제
무왕에게 전달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상나라 시절이 망하고 주나라로 넘어갈 때 그런 시대적 배경으로 해서 그때 이제 이런 현인들이 여기서 기자는 무왕에게 홍봉고주로 오행을 전달해 준 거고 문왕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내부적인 밝음을 갖고서 어둡게 쓴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36번째 일제 36년 그런 시절에는 그때 당시에 뭐 바보나 뭐 미치광이나 광인처럼 일부러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서 그런 험난함을 뭐 벗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개념이다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구는 이제 백이 숙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명의우비, 명의우비, 수기 군자우행, 3일 불식, 요유왕, 주인 요원. 백이 숙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이 자체로 이제 그대로 해석하면 날고자 하는데 다시 그 날개를 내린다예요. 네, 분자가 외행하는 데서 3일 동안 먹지 않는데 왜냐면 주인 유언 그러니까 내가 모시고자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이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신화의 개념으로 보면 나라를 그 나라에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백이숙제가 그 임금을 뭐라 그러죠? 배반이라 임금을 모시자. 그래서 이제 고사리만 먹고 그냥 산에 도망가서 그 나라를 섬길 수가 없어서 임금을 섬길 수가 없어서 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먹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도리상 일불식냐다 분자우행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 명이 이제 이유 좌복 이게 이제 문왕에 대한 내용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문왕. 그 튼튼한 말이 끌어서 나를 구원해 주니 길하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 밝음이 상처받는데 그 상처받음이 이제 좌복 이쪽 허벅지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유의지길은 순이칭야 그 법칙을 따랐기 때문에 그 도리를 따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의 튼튼함이 나를 구원해주는 말이라고 하는 게 확계로 보면 여기 양이잖아요 말이라는 게 그리고 삼효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삼효는 그 명의 때 이제 여기는 남벌 무왕이죠. 듣기 대수 불가 정질 이걸 어떻게 보냐면 명의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무왕 가까이 상나라 시절에 무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왕이 이게 폭군 마지막 왕 폭군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문왕이 그때 옥에 갇혀서 화계니까 앞쪽에 옥에 갇혀 있는 문왕이고 여기는 무왕이 여기서 이렇게 응해가지고 침벌한 효로 보면 응하니까 3효랑 끝에 6효랑 그래서 여기서 무왕이 이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문왕의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무왕이에요. 무왕이 그래서 새롭게 주나라를 세웠거든요. 주나라를 세우기 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상나라의 마지막 무왕을 때는 폭군이어가지고 이 폭군들을 뒤엎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백의숙제는 그 도망가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가서 그냥 드신 거고 문왕은 그 옥사에서 갇혀가지고 옥사에 갇히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런 밝음을 써가지고 내부적으로는 그 자기 자식에 대해서 그 고사를 보면 그 자식으로 다 만두를 만들어가지고 먹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이제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밝음을 이렇게 어둡게 쓴 거예요. 그런 것들도. 그리고 이때 또 이제
이렇게 주역 대사를 쓴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왕이 여기서 득기 대수 큰 머리를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질, 불가 정질. 는 새롭게 이제 나라를 했었으니까 이게 빠르게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상나라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토대로 해서 이거를 받아서 이렇게 그 나라를 계속 평정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빠르게 하지 않았다. 빠르고 이제 바르게 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부자복 말 그대로 여기는 이제 같은 임들이에요. 그래서 미자라고 해가지고 여기 그때 마지막 이 왕의 백부가 미자라고 하더라고요. 백부의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입출문정. 그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그 바보인 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내부적인 거 여기서는 핵심의라라고 해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그동안의 그 원래 상나라 자체가 되게 번성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핵심을 얻어왔다는 얘기죠. 그 이부자복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요는 아까 기자 얘기했잖아요. 기자에서 얘는 이 친구란다. 근데 다 성인들이죠. 예, 다 성인들인데 이 성인이 들어가서 여기서 홍봉구주라고 하는 그 오행의 덕을 그대로 이렇게 어둠을 써서 이렇게 밑에 밝혀준 거죠. 불가식약. 그 밝음이 결과적으로 불가식약, 꺼지지 않게끔 유지한 게 이제 말 그대로 그런 오행에 대한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 게 기자조선, 기자가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밝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여기서도 보면 상륙은 초등우천 그런 폭군도 처음에는 하늘에 올랐다가 그다음에 그렇게 온 나라의 사방을 밝혔다가 나중에 후입우지 처음에는 그 하늘에 오르고 뭐 나라를 밟고 명석했지만 나중에는 후입우지 그러니까 태양이 떴다 태양이 지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갔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을 잃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연의 도리가 이렇게 화지지는 밝게 나아가는 거고 말 그대로 태양이 뜨는 거고 이거는 태양이 지는 거고 이런 순환의 고리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런 폭군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그런 뭐 순환의 얘기를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것들을 이제 명의께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녹여낸 게 이제 명의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뭐 신체적인 부위가 좌보 그 다음에 여기도 좌보 여기 좌보 들어간 게 여기는 처음에 날개 들이운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음미해 보는 것도 이제 불명활사 과정에서는 이제 여기서 머리를 얻는 거, 그죠? 3요에서 4요로 가기 전에 머리를 얻는 거 이런 거는 그런 것들 특징들이 좀 약간 음미에서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내용이 어렵죠? 요즘 그래.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화지진께서는 이거 왜 이러냐? 화지진께서는 말 그대로 자서명덕 이게 좀 많이 새겨볼 만한 얘기고요. 지화명기 때는 명의 자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밝음이 상처받는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 밝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밝음을 내부에 있는 밝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외부의 환경에 맞춰서 이런 어두운 시절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한 사항 있어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